저는 올해 63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죠.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준호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32살, 이제야 제품을 떠나는구나 싶었죠. 그래, 우리 아들. 축하한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 남겨질 생각에 쓸쓸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사실은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아. 대출도 한도가 부족하고.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엄마, 미안해. 좀만 같이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갈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미안할 일이 아니었죠. 혼자 사는 이 넓은 아파트가 얼마나 적적했는데요. 제 아파트는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로 6억 정도 됐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모아서 산 집이었어요. 준호의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가 될 수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제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29살의 수진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죠.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눈빛도 맑고 선했죠.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며느리도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요.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날 저는 안방을 준호 부부에게 내주고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작은 방 쓸게. 아니야. 너희가 안방 써야지.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방이면 충분해. 수진도 거듭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신혼부부에게 안방을 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좋던지요.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셋이 됐으니까요. 어머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수지는 제 음식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퇴직한 몸이라 시간도 많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했으니까요. 설거지도 제가 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출근 준비로 바빴으니까요. 엄마,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 아니야, 너희 출근해야지. 엄마가 할게. 이렇게 시작된 일이 점점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전 어제 손톱 관리 받았거든요. 수지는 예쁘게 꾸민 손톱을 제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며느리 손톱이 상할까 걱정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전 피곤해서요. 어머니, 빨래 좀 개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모든 집안일이 제게 요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부탁이었던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결혼석 달째 수진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어요. 어머니 세대는 집안일이 취미잖아요. 주말 아침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던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다 손을 멈췄어요. 취미라고요? 집안일이 취미라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틀어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좋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르죠. 엄마가 있으니까 좋다. 집이 항상 깨끗하고. 준호의 그 말이 왠지 서운했습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니라 엄마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화장실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이 완전히 제 몫이 됐죠.
수지는 퇴근하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놀러 나갔죠. 저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수진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어떡하세요? 주말인데 집에서 쉬셔야죠. 저는 결국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며느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거울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반년 사이에 제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준호와 수지는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퇴근하자마자 안방 문을 활짝 열고 말했죠. 어머니, 내일 친구들 집에 올 거예요. 점심 준비 좀 부탁드려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에 가까웠죠. 그래, 알았어. 몇 명이나 오는데? 5명이요. 푸짐하게 준비해 주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장을 다시 봐야 했죠. 토요일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재우고 과일을 깎았어요. 손님상을 차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죠. 12시쯤 수진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집 진짜 좋다. 우와, 강남이네. 부럽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아 거실 테이블로 날랐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세요. 친구 중 한 명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나마 예의 있는 친구였죠.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편해. 수진의 목소리였죠.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셔. 난 회사 다녀오기만 하면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헐, 대박. 완전 좋겠다.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안 해도 되고. 그럼 너 퇴근하면 뭐 해? 그냥 쉬어. 드라마 보고 핸드폰 하고.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부럽다, 진짜. 완전 가정부 있는 거네.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응. 괜찮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를 주었어요. 조심하세요. 다치시겠어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죠. 그러게, 완전 가정부 있는 거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동의하는 듯한 톤이었죠. 저는 주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정부라니. 제 귓가에 그 단어가 맴돌았어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인데, 이 집 명의자인데, 가정부라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정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수지는 식탁에 앉자마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인사도 건성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지는 그릇을 그대로 두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설거지 부탁드려요. 전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 후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죽었어? 살았어? 미안해. 요즘 좀 바빴어. 바쁘긴. 퇴직했잖아. 이번 주말에 만나자. 다들 너 보고 싶대.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요. 그래, 알았어. 토요일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 때 그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외출하세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응, 친구들 좀 만나려고. 그럼 저녁은 어떡하세요? 아,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녁을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미리 해놓을게. 데워 먹기만 하면 되게. 에이, 그럼 맛이 없잖아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만나면 안 돼? 친구들이야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제 아들이 한 말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만날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죠. 그날 밤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너 혹시 며느리한테 눈치 보이는 거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야, 너 정신 차려. 내 집이잖아. 왜 눈치를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어요. 제 집인데 왜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수지는 항상 뭔가 이유를 댔어요. 어머니, 오늘 집에 택배 올 텐데요. 어머니, 청소 좀 해놔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 주말인데 집에서 쉬셔야죠. 저는 점점 집안에 갇혀갔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기 싫어졌어요. 어차피 만날 수 없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샜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제 행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결혼 2년 차 수진이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 생겼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준호도 덩달아 들떠 있었죠. 어머, 정말 축하해. 저도 기뻤습니다. 손주라니 제 품에 안을 아기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설레던지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수진을 극진히 돌봤어요. 입덧하는 수진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고 몸이 무거워진 수진 대신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죠. 어머니, 감사해요. 가끔씩 수진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면 뿌듯했습니다. 역시 아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나 봐. 그런 기대를 했었죠. 10개월 후 손주 민준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왔어. 작고 보드라운 몸, 작은 손가락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수지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어요. 저는 매일 조리원에 들러 민준이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죠. 어머니, 전 다음 달에 복직할 거예요. 뭐? 벌써?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쓰지 않나요? 네, 경력 단절되면 안 되거든요. 제자리 뺏길 수도 있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럼 민준이는? 어머니께서 봐주시면 되죠.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어차피 집에 있다니. 마치 제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돌보는 건 어머니도 아들 키워보셨잖아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민준이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기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죠.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으앙, 으앙. 저는 비몽사몽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민준아, 배고파? 할머니가 우유 줄게. 분유를 타고 온도를 확인하고 먹이는 데까지 30분. 트림을 시키고 재우는데 또 30분. 겨우 잠들어 침대에 누웠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런데 6시에 또 깼어요.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민준아, 잠깐만. 할머니가 갈아줄게. 기저귀를 갈고 엉덩이를 닦고 새 기저귀를 채우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7시 준호와 수진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우리 아침 먹고 가야 해요. 수진은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죠. 민준이를 아기 침대에 눕혀놓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으앙. 어머니, 민준이 좀 달래주세요. 시끄러워서 화장을 못하겠어요. 저는 식사 준비를 멈추고 민준이를 안아야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는 국을 끓였죠. 8시 준호와 수진이 출근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녁 6시쯤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계속됐으니까요. 민준아, 왜 우니? 배고파? 방금 먹었잖아. 기저귀를 확인했지만 깨끗했어요. 그냥 보채는 거였죠. 저는 민준이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63세 몸으로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있는 건 고역이었죠. 점심때가 됐지만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잠들까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오후 2시쯤 겨우 민준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남은 아침밥을 먹었죠. 찬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팠거든요. 하지만 밥 2숟가락 뜨자마자 민준이가 또 깼어요. 으앙! 저는 숟가락을 놓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밤에는 2~3시간마다 깼고 낮에는 보채고 저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체중이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3kg이 줄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았죠. 어머니, 오늘 민준이 어땠어요? 수지는 퇴근하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응, 잘 놀았어. 그럼 됐네요. 전 좀 쉴게요. 수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전 평일에 일해서 너무 피곤해요. 주말엔 좀 쉬어야 해요. 수지는 안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죠. 준호는 어땠냐고요? 엄마, 나 골프 약속 있어서 나갈게. 토요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에는 축구를 보러 간다며 또 외출했죠. 저는 혼자였어요. 민준이와 단둘이. 목욕도 제가 시켰습니다. 작은 아기를 씻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물에 빠뜨릴까봐, 비누가 눈에 들어갈까봐, 미끄러뜨릴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씻겼죠. 목욕 후에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들기 힘들었어요.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죠.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왜 이래? 요즘 연락도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안 나오고. 미안해. 요즘 민준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니, 민준이 엄마는 뭐해? 왜 내가 돌봐? 수진이가 회사 다녀야 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냐?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 손주가 예쁘잖아. 예뻐도 내 건강이 우선이지. 너 목소리 들어봐. 완전 기운이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충격을 받았어요. 백발이 더 늘었고 주름은 깊어졌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이게 내 모습인가?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무도 제 힘듦을 몰랐습니다. 수진도 준호도 아무도요. 민준이가 돌을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루 종일 민준이만 돌보고 있었어요. 걸음마를 시작한 민준이는 더 손이 많이 갔습니다. 넘어질까봐, 어디 부딪힐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이었죠. 야, 이번 일요일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있어. 15년 만이야. 꼭 와. 15년 만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번 일요일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식탁에 앉아있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15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거든.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요일에요? 응, 오후 2시쯤 나가서 5시면 돌아올게. 어머니, 일요일은 저희도 집에서 쉬는 날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알아. 그래서 점심은 미리 다 해놓을게. 민준이 간식이랑 저녁 재료도 준비해놓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민준이는 누가 봐요? 애가 요즘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수진이가 봐줄 수 있잖아. 3시간만.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 평일에 회사 다니잖아요. 주말에도 재택근무하고요. 언제 쉬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도 뭐요? 수진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나도 가끔은 내 시간이 필요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순간 수진이 일어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소파에 집어던졌습니다. 쿵! 소파 쿠션에 핸드폰이 튕겨나갔어요.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애는 누가 봐요? 제가 주말에도 일하는 거 모르세요? 알아. 하지만 3시간만. 안 돼요. 민준이가 어머니 없으면 얼마나 보채는데요. 수진은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도 나도 사람이야. 친구들 좀 만나면 안 돼? 친구요? 수진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들이야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되죠. 나중은 또 언제야? 1년 후? 2년 후?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또렷하게 제 얼굴을 향해서요. 어머니는 가정부잖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가정부라고요. 그러라고 여기 공짜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공짜라니 이게 무슨 밥값, 집값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가정부 월급이 얼만데요? 3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어머니는 공짜로 집도 쓰시고 밥도 먹으시잖아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공짜로 산다고요? 제 집인데? 수진아, 이 집이 어쨌다는 거예요? 명예야 어머니 거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뭐요? 뭐 하셨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집안이라고 애 봐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어차피 어머니는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 일이 없다니.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는데. 수진아,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려나. 오빠는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랑 얘기하는 거예요. 수진이 준호를 쏘아봤죠.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 둘 다 회사도 못 다니는 거 알아요?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든 겁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준호의 엄마야. 그래서요? 수진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어차피 하시는 일은 똑같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일요일에 외출하시려면 하세요. 대신 민준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어요. 나를 가정부라고 생각하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알았어.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정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제 집에서 제가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제가 무엇을 한 걸까요?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를 돌보고 그게 전부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선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행복은요? 제 삶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공짜로 산다는 말도요.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어요. 새벽 6시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영업시간이 아니라 전화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정해졌어요. 아침 7시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8시쯤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은요? 오늘은 못했어. 각자 해먹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죠. 수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를 꺼내 마시고는 출근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들고 나갔습니다. 엄마, 저녁은 있죠? 모르겠어. 짧게 대답했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바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울음이 그쳤습니다. 혼자 놀고 있었죠. 9시 정각,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집 매매 상담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주자 중개사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이 동네면 인기 지역인데요. 급하게 파실 건가요? 네,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문해서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1시 중개사가 집에 왔습니다. 와, 집이 정말 좋네요. 채광도 좋고 관리 상태도 훌륭하고요. 중개사는 집 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만 낮춰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니까요. 제 명의 집이에요. 걱정 마세요. 중개사가 돌아가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저녁 6시 수진과 준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녁은요? 오늘도 못했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몸이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몸은 안 아파. 그냥 하기 싫어서. 네. 수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진심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수진이한테 미안한데 좀 참아줘. 얘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준호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내 엄마지 가정부가 아니야. 엄마, 그건 수진이가 화나서 한 말이고, 화났다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알았어, 엄마. 수진이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요. 대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 방문객은 수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집을 둘러본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계약 진행하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좋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퇴근했어요.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집 보러 오신 분들이야. 네, 집을 본다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집을 파시려고요? 응, 그럴 생각이야. 농담이시죠? 협박하시는 거죠? 수진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진심이야.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방문객들에게 집을 안내했죠. 그날 저녁 수진과 준호는 제 방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집 팔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요일 계약이 성사됐어요. 계약금 6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계약 취소하세요. 제발이요. 수진이 울며 매달렸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준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계약했어. 계약금 포기하면 되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죠. 난 포기 안 해. 이 집은 꼭 팔 거야.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피했고 준호는 말도 제대로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까요. 2주 후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사갈 원룸을 알아봤어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그럴 거야. 저희는 어떡하고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잔금일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 이 집에 대한 미련은 없었습니다. 추억도 없었죠. 지난 2년 반은 그저 고통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잔금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제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줘.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가정부라는 말, 그건 절대 취소할 수 없는 말이었어. 어머니, 공짜로 산다는 말도 마찬가지야. 이 집은 내 집이었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오전 10시 새 주인이 왔습니다. 잔금을 받고 열쇠를 넘겨줬죠. 집 잘 쓸게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곳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짐을 챙긴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뒤에서 수진과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 구한 원룸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을 하며 짐을 풀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 도와줘.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제발.
전세금이 부족해. 조금만 빌려줘.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구했어. 보증금 5천에 월세 70짜리 반지하야. 그래. 엄마, 이사 도와줄 수 있어? 아니, 못 도와줘.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었죠. 청소도 제 마음대로, 외출도 자유롭게. 정숙과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야, 너 얼굴 펴졌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정숙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내 인생 사는 거야.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친구들의 응원이 힘이 됐습니다. 석 달째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육아휴직 신청했어. 애 보느라 회사를 못 다니겠대.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대. 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대.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됐네. 엄마, 돌아와 줄 수 없어? 우리 정말 힘들어. 안 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준호야, 너희도 이제 부모야. 혼자 힘으로 살아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넉 달째 수진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달째 문자가 또 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6달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인데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엄마 없이 명절 보내는 거 너무 슬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고마워,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명절 아침, 저는 준호네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반지하였죠. 계단을 내려가니 축축한 냄새가 났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수진이 나타났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퀭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아기 침과 음식물로 얼룩져 있었죠.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도 소파에 수북이 쌓여 있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수진이 소파에 빨래를 치우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오셨어. 수진은 민준이를 안아 올렸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밥 먹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침부터 민준이가 보채서 밥을 못했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준호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회사는? 오늘 쉬는 날이야.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밥 좀 해줄 수 있어? 우리 진짜 배고파.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냉장고에 뭐 있어? 별로 없어요. 계란이랑 김치, 햄 정도.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계란 3개, 시든 파, 김치 조금. 그걸로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밥 먹어. 식탁에 음식을 차렸죠. 수진과 준호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민준이도 제대로 못 먹이고. 수진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금 알았어? 네,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은 흐느꼈습니다. 아기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밥 해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그걸 매일 하셨잖아요. 게다가 저희 밥까지 차려주시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로 망가진 손이었죠. 수진아, 이제 너도 알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제 다음 말에 그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 어머니, 한번 깨진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 너도 알잖아.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반성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준호야,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살아가야 해. 엄마,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제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잘 먹었어. 나 이만 갈게. 어머니, 조금만 더 계세요. 수진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오래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곳이 제일 편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수진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며칠 후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번 주 금요일에 제주도 갈래? 3박 4일로. 제주도? 응,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같이. 벌써 8명이나 간다. 망설여졌습니다. 제주도는 언제나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돈은 괜찮아? 걱정 마. 집 한 돈 있잖아. 조금쯤 써도 돼. 그래, 갈게. 오케이. 금요일 아침 일찍 공항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만의 여행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금요일 아침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언니, 완전 젊어 보여. 맞아, 표정이 확 달라졌어. 친구들이 저를 보며 좋아했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후회 안 해? 손주도 보고 싶을 텐데.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보고 싶지. 민준이가 예쁜데. 그럼. 하지만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순 없어. 나도 내 삶이 있잖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잘한 거야. 우리가 옆에 있을게. 친구들의 응원이 따뜻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죠. 처음이세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죠. 수채화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와, 선생님 그림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데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죠. 한 달에 한 번씩 정숙과 친구들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언니, 요즘 완전 행복해 보여. 맞아, 표정이 살아났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게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석 달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그래,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수진이가 복직했어. 민준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잘 됐네. 엄마, 우리 이제 좀 안정됐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그때 집 안 팔았으면 우리 계속 철없이 살았을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철이 들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6달째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 점심 배식을 도왔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보람 있어요. 선생님은 참 밝으세요.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수채화 수업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녔죠.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준호. 문을 열자 준호와 수진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들어와. 감사합니다. 거실로 들어온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한가요. 고마워. 그리고 이것도요. 편지 봉투였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보세요.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수진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가정부라는 말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다시 함께 살자는 말은 안 할게요. 대신 가끔 찾아뵙고 싶어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용서는 이미 했어. 정말요? 응, 오래전에.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 알아요. 그냥 가끔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민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민준이를 안으니 따뜻했어요.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다른 대화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였죠.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수채화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와, 멋지다. 엄마 그림 한번 보여줘. 제 그림을 보여주자 준호와 수진이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직 멀었어. 그래도 재미있어. 취미 생활 하시는 거 보기 좋아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 가족이 돌아갔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누구의 가정부도 아니고 무급 육아도우미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3세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자유롭고 행복하고 온전히 제 것인 삶. 그 한마디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한마디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저를 가정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저예요. 친구들과 웃고, 그림 그리고, 봉사하고, 여행 다니는 63 김명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죠. 수진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요. 이제 저는 압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나는 나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걸요. 창밖에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모레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죠. 다음 주에는 자원봉사가 있고요. 제 일정표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늘 찍은 민준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쁘게 웃고 있는 손주의 모습.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손주. 하지만 제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겠어요. 침대에 누우니 편안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깨지 않아도 되는 밤. 제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인 밤. 잘 자, 명희야. 오늘도 수고했어.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는 내일.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